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죠. 여러분들 김장도 좀 해야 될 텐데 김장 값이 많이 비싸다고 그래요. 배추 값이. 배추 값이 많이 비싸다고 그래서 김장 올해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우리 연암사 불자님들 중에서 좀 어려우셔서 김장을 못 담그시는 분들 있으면 스님한테 살짝 이야기하세요. 스님이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 김장이라는 것은 한 해 겨울을 나게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인데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김장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꼭 형편이 어려우신 분, 그런 분 계시면 우리 연암사 신도분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신도분이 어려워서 어떻더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그 신도분 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 그 노스님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태산 그 노스님 얘기를 인용하면 한 충농증을 아주 오래 앓고 있는 부인이 계셨답니다. 그 부인이 어느 여름날, 그러니까 1993년 한 여름에 한 여자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그 여자가 스님에게 찾아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대만에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스님 찾아온다고 이렇게 왔는데 스님을 뵙게 되네요 하면서 그 여자분이 스님한테 인사를 하는 걸 스님이 보니까 스님이 한눈에 그 여자를 봐도 부유한 집에서, 부자집이라는 거죠. 부자집에서 생활하시던 부인같이 보였답니다. 잘 사는 집안에 사는 처자였죠. 근데 이 부인 말에 의하면 자기는 충농증을 앓기 시작한 지가 몇십 년이나 되었는데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 민간요법 치료,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삶아 먹으면 좋더라, 무슨 누리를 먹으면 좋더라는 거 있죠. 그러한 민간요법 치료를 좋다고 하는 민간 치료요법을 모두 다 해보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충농증에 좋다고 하는 소문은 다 듣고 다니며 따라서 해봤지만 결국 몸만 더 악화될 뿐이었답니다. 몸만 더 악화돼서 충농증은 낫지 않고 그런 독성 있는 풀뿌리 민간요법 막 약 이렇게 복용하다 보니까
몸만 더 악화돼서 힘들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은 축농증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고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가면 약 주고 주사 주고 언제 또 와라 하고 이렇게 날만 정해준답니다. 우리도 보통 병원에 가면 그렇죠. 의사가 처방전 주고 언제 또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간호사한테 가서 처방전 받아다가 약 타다가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약 먹고 떨어지면 또 가죠. 이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봐요. 이 부인의 이러한 고통을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무관심하게 치료하는 것 같아서 야속하기도 하고 한때는 서운하기까지 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나에게 온 축농증이 왜 왔는지, 왜 나한테 축농증이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 무슨 원인으로 오게 된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축농증 오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왔으니까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은부터 치료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약 한 번 주고 주사 한 번 주고 언제 오세요. 민간요법으로 뭘 삶아먹고 뭔 뿌리를 먹고 해도 낫지를 않고 자기는 고통이 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수행을 하신 정말로 일생을 수행만 하신 스님을 아실 수 있을까? 하고 그 수행 스님만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무작정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쪽으로 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만에서 이곳에 계신 스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곳에 계신 스님을 만났는데 확실히 기분이 좋았답니다.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축농증을 오래전부터 앓고 있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스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스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스님께 병의 원인을 지적해 달라고 청하러 왔습니다. 저의 병의 원인, 저의 병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원인을 지적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청하러 왔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그녀에게 그때사 스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 당시에
시댁의 가정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군요. 그렇게 물었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생겨서 늘어남에 따라 당신의 집안은 형편은 더욱 나빠져서 생활이 매우 고생스럽게 살았군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 대답이, 네, 스님 맞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스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 보살님도 스님 입에서 뭔 말이 나올까 하고 쳐다보고 계시고, 스님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당신 남편께서 가끔 시장에 가서 생선 고기 몇 마리 사가지고 오시면 당신은 언제나 요리하여 가장 좋은 살코기는 시부모님께 드리고, 고기 머리와 꼬리 부분은 자녀에게 나눠서 먹게 하고, 남은 고기 뼈는 남은 게 뼈밖에 없겠죠. 뼈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당신이 입으로 씹어서 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자녀들이 성장하여 돈을 벌어오면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져 가기 시작하더군요. 조금씩 이제 생활이, 자식들이 먹기만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돈을 조금씩 벌어 들어오니까 생활이 좀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나아지겠죠. 비록 집안 생활이 나아졌는데도 당신은 그 오래된 그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뼈를 씹어 드시고 계셨어. 고기 잡수셔도 될 만한데, 형편이. 뼈는 버려도 되는데 그 뼈만을 꼭 씹어 잡섰단 말이야. 지금도 고기를 먹을 때는 당신은 여전히 고기 뼈와 골수를 씹어 먹는군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습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고기 뼈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한번 맛들이면, 저는 고기 뼈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먹는 것은 삼정육인데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요, 스님한테. 삼정육 뭔지 알죠? 응?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 알려드릴게. 삼정육을 먹는 것은, 허락하는 것을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부득이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육식을 금하게 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면서 삼정육을 먹게 하는
것을 단지 방편입니다. 삼정육을 먹는 것은 방편입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부단히 삼정육을 맛뵈면서, 고기가 아니고 뼈다귀에 붙어있는 그 핥아 먹는 냄새 맡는 거지 뭐. 냄새 맡으면서, 고기 냄새 맡으면서 부단히 염불하고 독경하고 또 참선도 하고 정진도 할 때 함에 따라 자연히 고기 먹을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살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살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고기 먹는 것은 하루빨리 끊어야 합니다. 하고 스님께서 말씀드리니까,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스님, 고기 뼈는 먹어도 죄가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고기 뼈는 먹어도 죄가 됩니까? 살과 뼈 모두 동물 신체의 일부분이다. 스님 말씀이, 살과 뼈는 모두 동물 신체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동물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기 마련인데, 자신을 죽여서 먹는 사람에 대한 원한심이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동물이랍니다. 중생의 식신은 모두 자기의 육체에 집착하여, 당신이 먹는 살코기는 자기 자신의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육체를 줄곧 떠날 줄 모릅니다. 동물을 죽여서 칼로 찌르고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 씹고 함에 따라 동물의 식신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기 먹는 사람이 동물에 대하여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고통을 주면서 여러 번에 걸쳐 죽이게 되면, 그러니까 한 번에 탁 죽이면 고통이 좀 덜 할 텐데, 한 번에 못 죽이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숨을 끊게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응? 그렇게 고통을 심하게 하면, 죽이면 그 동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동물의 고통은 증가되어 먹는 사람에 대한 원한심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당신 스스로 앓고 있는 병이 설상가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이 동물의 내장, 예를 들면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창자, 폐, 뇌, 눈, 혀, 골수 등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장을 먹으면요, 그 당시에는 보양의 작용이 조금은 있겠지만, 이러한 보양품이 먹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들 동물과 맺게 되는 원결도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응? 오랫동안 원결이 깊어지게 됨에 따라 신체의 어떤 부위에 병을 일으키게 되든지 꼭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 그 여자는 멍하니 생각하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스님, 정말로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육신을 하지 않으면 저희 중농증을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비린내 나는 음식을 일체 끊고 특히 방생 등으로 선한 업을 많이 지으시면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 만약 매일 지장경 한 부를 독송하여 법계 중생에게 회양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것이다. 그 부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방생은 살아가기 쉽고 고기를 택하여 놓아주어야 하며 물고기를 키우는 연못에 방생해서는 안 되고 강이나 호수나 바다 등에 방생을 하여야 하며 그들이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참새나 비둘기 각종 조류도 방생하셔도 좋다. 만약 집이 부유하게 산다면, 만약 집이 부유하게 잘 산다면 자라나 거북이 등 각종 야생 동물을 방생하면 더욱더 큰 공덕이 틀림없이 있다. 이러한 큰 야생 동물을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방생을 하신다면 그들 중 영성이 큰 것은 심지어 금생에 당신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금생에 바로 보답해 준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론이나 보도나 TV 이런 등에 통해서 가끔 볼 수 있는 일이죠. 가끔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참회를 잘 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참회 기도를 참 잘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육식을 끊고 틀림없이 끊고 시장경을 하루 한 번씩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 스님 틀림없이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신있게 끊겠습니다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반드시 스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골수를 짜내는 것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러한 법문은 처음 듣는 것으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골수를 먹는 것이 병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본국으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충농증은 확실하게 좋아졌으며 그 후 그녀는 나를 어렵게 찾아다니면서 찾아와서 감사의 예참을
하고 돌아가셨다. 저 본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응?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살생하지 않고, 응? 지장경 한 부씩에서 회양을 잘 하시면, 응? 공덕을 잘 지어야 돼, 공덕. 응? 방생한다고 가서 저기 뭐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미꾸라지나 팔을 거 이런 거 사다가 어디 강가에다 놔갖고, 응? 그런 건 방생이 아니요. 그런 건 방생해봐 효용이 없는 거야. 그냥 선업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정한 방생을 해야지. 내 마음부터 방생을 해야 돼. 내 마음부터. 내 마음을 진정으로 참여하고 선업주며 선생으로 내 마음이 방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방생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보답이 틀림없이 있다. 아셨죠? 오늘 너무 길게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